네, 반갑습니다. 오늘 CCPS 책 새로 가져왔는데요. 공정안전 사고 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3판이고요. 원제목은 Investigating Process Safety Incid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CPS에서 발간한 책이고요. 초판은 2019년 5월에 발간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3판까지 발간이 되어 있고요. 간략한 책 서평을 한번 보시면 이 책은 이제 화학 공정 사고에 대한 포괄적인 처리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 정보, 기술 및 사례를 제공하고요. 마지막 발간된 제3판에서는 사고, 식별 및 분류, 여기에는 이제 사고는 인시던트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아차 사고, 니어미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 식별 및 분류, 통지 및 초기 대응, 조사팀 배정, 사건 현장 보전 및 통제, 증거 수집, 문서화, 목격자 인터뷰, 그리고 발생된 상황 파악, 근본 원인 식별, 요거는 이제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입니다. 그리고 권장사항 개발, 권장사항의 효과적 구현, 조사 결과 전달, 조사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목차에서 나오는 것들을 간략하게 잘 정리를 한 것 같고요. 이 책의 이제 초점은 공정안전사고를 investigation,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런 사고를 제발 방지하기 위한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설명된 방법론, 도구 및 기술, 신뢰성, 품질, 산업 보건 및 안전사고와 같은 걸 조사할 때도 이러한 기법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이제 서평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목차입니다. 이제 테이블 컨텐츠 목차는 이제 총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네, 책은 이 책입니다. 첫 번째부터 이제 16번째 장까지 제가 이제 목차에서 중요한 개념이라든지 그림이나 표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도입 부분인데요. 이 사고조사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조사 기법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investigating incident로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스텝부터 6번째, 7번째 이런 스텝까지 이제 단계별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효과적인 사고조사와 동종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언더라인, 사고 기저에 숨어있는 근본 원인 분석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본 원인 분석이라고 하면 RCA, Root Cause Analysis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챕터인데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공정안전 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보통 이제 연쇄적으로 발생하거든요. 이제 연쇄적인 발생 상황, 그런 것을 이제 코제이션이라고 해요. 코제이션.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잠깐 보시면 이 코제이션이라고 하면 사고가 어떤 기인된 원인에 의해서 마치 이제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쓰러지듯이 도미노 이펙트처럼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쇄작용 코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제목 자체가 Overview of Chemical Process Incident Caus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연쇄작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제 최초의 일을 기인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근본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뭐죠? 네, 맞습니다. 이제 스위스 치즈 모델입니다. 평소에는 프로텍션 베리어, 이 방어벽 같은 것들이 강하게 겹을 이루면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고 있었는데, 어떤 시점에 있어서는 약화되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일련의 구멍들로 표현됐었고요. 갭으로 표현했고요. 그런 것들이 일련의 연속적인 구멍으로 이어지면 그것이 최종 결과사고로 이어진다. 그것이 바로 맞습니다. 이제 스위스 치즈 모델이었죠. 네, 그림에서도 이제 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요. 또한 이 이제 사고 연쇄적인 이런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뭐 이벤트 트리, 사건수 분석법이나 이런 것들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인 요인들을 알기 위해서는 기인 요인들에는 뭐 인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관리적인 부분이 약화돼서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컨테인먼트, 가둬뒀던 어떤 장벽들이 무너지거나 실패를 이뤄서 발생될 수도 있겠죠. 또한 이 코지에이션, 이 연쇄 효과들은요, 다중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쇄작용 기인 요인들, 멀티플 코지에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주로 또 2장에서는 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3장입니다. 3장에서는 이 조사 방법론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 와디프 기법, 5Y 기법, 뭐 타임라인 기법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앞쪽에서 소개하는 부분은 브레인스토밍 기법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브레인스토밍 기법, 타임라인 기법, 또는 시퀀스 다이어그램, 체크리스트, 사전 정의된 수목 기법, 프리디파인드 툴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 이 툴들이 각각 이제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고 원인, 효과, 로직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이런 툴들을 한꺼번에 활용하면 좋다는 겁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 타임라인,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causal factor identification, 원인, 기여 요인, 식별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면 이 원인, 효과, 로직 다이어그램에는 유리하다. 이건 이제 5Y 기법에는 주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기법 툴이 사용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와디프 기법이라든지, 다음에 5Y 기법. 제가 요 이제 화면 잠깐 보시면 5Y 기법은 근본 원인 분석,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법인데,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것을 5단계로 이렇게 나눠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5Y 기법이 깊이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제 기계가 작동을 멈췄다. 그런 경우에 첫 번째 Y입니다. 왜 기계가 멈췄지? 모터가 이제 과부하로 멈췄다.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Y는 왜 모터에 과부하가 걸렸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윤활유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 세 번째 Y입니다. 그렇다면 왜 윤활유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는가? 더 이제 근본 원인을 찾아보니까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 번째 Y는 왜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을까? 필터가 막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5번째 Y는 왜 필터가 막혀 있었던가 했더니 이제 정기적인 메인터넌스나 유지 보수에 계획이 없었다든지 실행이 미흡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5번째 Y까지 이제 기저 문제를 밝혀내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법에는 이제 프리디파인드 트리, 이제 사전 정의된 트리 기법에 보면 몰트 트리 기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FTA, 결함수 분석 기법하고도 좀 유사해 보이는데요. 맨 위에 사고 손실이 있고요. 로스가 있고, 그 밑에 어떠한 위험이라든지 관련된 기저 요인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좀 연역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기법이고요. 다음 기법으로는 타임라인 기법, 그 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익히 잘 아시는 위험성 평가 기법 중에 정량적인 기법인 연역적, 귀납적 방법인 FTA, ETA, 결함수 분석 기법, 사건수 분석 기법
여기 이런 다이어그램처럼 최종 사고를 맨 위에 놓고서 거꾸로 그 나무가 거꾸로 되어 있는 수목 다이어그램처럼 찾아낼 것인지, 아니면 초기 사건, 이벤트 같은 것을 정의해서 맨 오른쪽 순서대로 해서 최종 이렇게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분석할지. 여기 중간중간에는 뭐 OR 조건이든 AND 조건이든 이런 그 확률적인 수치가 들어가면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수치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법이었죠. 기타 체크리스트 기법, 사전 정의 수목 기법, 그런 것들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다음 4장은요, 사고 조사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주로 뭐 조직의 책임, 그 다음에 각 그 조직에서 그 작업자들이라든지 그 직책 있는 분들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5장에서는요, 초기에 이제 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통보를 하고, 그리고 분류를 하고, 공정안전 사고를 조사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초기 보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보고해야 될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사고 분류표를 흔히 분류되는 표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보았는데요. 네, 그래서 통상적인 사고 분류에 대한 부분 말씀드려 보면은, 자, 이제 그 시스템의 복잡성을 아주 높은 복잡성, 중간, 단순한 거,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나누고요. 이 사고 유형들이 어떤 발전소에서 발생됐다든지, 아주 고압, 고온, 발열 반응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어려운 복잡성으로 보고요. 중간 정도는 10에서 50 psi 압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100에서 2000 파렌하이트, 적정한 일정한 온도, 그리고 안전병 같은 것들이 싱글로 달려 있었던 그런 관련된 사고들 중간, 단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월에서 발생되는 비폭발성 환경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사고에 대한 것은 이제 단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 타입의 유형을 보면 아주 이제 중대 사고나 누출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중대 산업 사고처럼. 그리고 마이너 릴리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폭발, 화재, 그다음에 독성, 개인적인 신체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안전 작업 허가서에 대해서 또 위반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대성으로도 나눌 수 있어요. 이제 결과적인 건데요. 사고가 폭발이었다면 중상자나 이런 많이 발생했겠죠. 중대재해로 이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중상인지 가벼운 그냥 부상인지 피난하다가 문제가 발생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 분류표 흔히 사용되는 거 좀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그 안에서 보시면 심각도에 대한 분류 이런 것들도 이제 사고표에서 이제 보여드렸었습니다. 다음은 6장인데요. 6장에서는 사고조사 팀을 어떻게 설립하고 리드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팀의 접근 방법, 전형적인 팀 구성과 이제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전형적인 조사팀 구성과 그 업무 영역을 이제 테이블 6-1에서 기재되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조사도 이제 레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니멈 레벨, 아주 경미한 거고, 로, 낮음, 중간, 하이 이런 레벨이 있는데요. 낮음 레벨이라고 한다면 간략히 아차 사고라든지 니어미스라든지 간략한 경미한 부상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인베스티게이션 팀 구성도 슈퍼바이저와 오퍼레이터, 그다음에 기술자, 테크니션, 그리고 초기 시작은 그냥 초기 며칠 안에 시작되고, 리더십이나 어떤 보고 경로 같은 경우는 라인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경미한 사고는 API 코드에 보면 RP754 쪽에 보면 티어 3 정도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낮은 단계라면 아차 사고보다는 높은 경미한 어떤 누출이라든지
아주 작은 화재 이런 것들 들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조사해야 될 팀은 점점 더 이제 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미미한 것보다. 그다음에 중간 사고는 그거 아까보다 조금 더 큰 누출이라든지 화재 폭발 이런 것들 될 수 있고요. 조사팀 구성이라든지 그 라인 보고 체계도 좀 더 이제 복잡하게 되겠죠. 조사 특성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디테일드로 돼 있죠. 점점 더 이제 상세하게 돼 있다는 얘기. 그리고 아주 이제 이 조사 레벨이 하이인 경우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뭐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이겠죠. 아니면 독성 가스가 이제 일시적으로 누출된다는. 조사 방법은 한마디로 thorough investigation이니까 아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경미한 사고들에 비해서. 관련된 팀 구성원도 많을 뿐더러 보고 체계도 아주 복잡하게 되겠죠. 네, 그런 내용으로 이제 6장에서는 사고 조사할 때 사고 조사가 뭐 경미한 사고인지 중간 사고인지 중대 사고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하고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7장인데요. 위트니스 매니지먼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격자 관리인데요. 목격자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목격자에 대한 인터뷰 이런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8장인데요. 사고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증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물, 에비던스인데요. 이것을 식별하고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물이라고 한다면 크게 보면 어떤 물리적인 증거물, 그다음에 종이로 되어 있는 서면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일렉트로닉, 어떤 DCS의 어떤 소프트웨어 파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도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포지션 에비던스라고 해서요. 어떤 물리적인 상황입니다. 뭐 그 당시 물리적인 차단하는 뭐 블라인드라든지 아이솔레이션 밸브가 제대로 닫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열려 있었으면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증거 자료 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확보하고 수집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 데이터 수집하는 양식을 샘플 한번 보시면 좀 유용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9장인데요. 이것은 사고에 대한 증거 분석과 원인 요인들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학적이고도 복잡한 기법이 좀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cientific method, 과학적인 방법들이 주로 많이 쓰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컴퓨터 모델링 기법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사고 원인 기여 요인을 분석하는 것들도 차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든지 여러 가지 기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장인데요. 사고 근본 원인을 결정하는 방법을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 원인 분석 기법은 RCA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구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사고 사례 분석이겠죠. 영국 플릭스버러에서 발생됐던 VC 폭발 사고라든지 미 챌린저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피시본 기법이라든지 RCA 기법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이시는 것은 5I 기법으로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5단계로 기저 요인들을 왜 그랬지? 그 원인은 또 왜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은 피시본 다이어그램인데요. 맨 오른쪽이 사고죠. 근데 이 사고 발생하기에 어떤 공정안전 장비에 대한 어떤 문제점, 원인, 거기에 또 서브 요인이 따라 붙어 있을 수 있고요. 화학적인 요인, 그리고 인적인 요인도 있었을 수 있고, 작업 환경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련의 기여 요인으로 작용해서, 그래서 인시던트로 귀결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겼죠? 좀? 피시본은 생선 뼈다귀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기타 이제 루트 코즈 근본 원인을 분석하는 기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타 뭐 로직 트리 다이어그램 또는 뭐 타임라인 뭐 다이어그램, 뭐 와디프 기법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떠한 기법이든 적절한 사고의 근본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면 단독 기법을 활용하든 병합된 기법을 중첩해서 적용을 하든 대신 이제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적절한 기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1장에서는요. 물리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적인 요인들 무시할 수 없거든요. 휴먼 팩터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사실 이 부분도 다소 정성적이면서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인적인 요소들을 찾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장에서는요. 효과적인 공정사고 방지를 위한 권장사항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하고도 상당히 중첩이 되는데 예를 들면 근본적인 안전 디자인, inherently safer design, inherently safer design 예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하이아키가 역 피라미드 성격으로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고 원인을 제거하거나 덜 위험한 것으로 치환하는 방법을 적용해보고 그 다음 차선책은 공학적인 방법, 관리적인 방법, 그것도 안 됐을 때 최종 PPE 같은 개인 보호구를 활용하는 거 그런 것들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텍션 배리어를 보호 장벽을 여러 개 쌓으면 더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로파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그림 잠깐 보시면 레이어 오브 프로텍션 이런 내용들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여러 가지 더블 프로텍션을 쌓으면 근본 루트 코즈 근본 원인들이 기저요인들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개념의 접근 방식입니다. 다음은 13장인데요. 최종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보고서 작성 포맷이나 챕터의 구성은 개인이나 조직의 성향에 따라서 우선순위나 그런 내용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런 포맷을 좀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테이블 13-1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사고조사 보고서의 이제 목차를 좀 가져왔는데요. 예시를 보면 테이블 오브 컨텐츠, 이제 목차 내용, 그다음에 이규제티브 서머리, 요약, 그리고 도입 부분, 배경, 그리고 사건에 대한 순서, 그리고 사고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사고 조사 시 발견된 사항들, 다음엔 근본 원인, 루트 코즈죠. 그다음에 권장사항, 그다음에 어펜딕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보고서 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 for investigating process safety incident 3판 내용은 공정안전사고 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공정안전사고 조사는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기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영역 분야였고요. 하지만 이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해하고 숙독하시다 보면 사고 예방과도 이어지거든요. 이 사고 조사의 근본 목적은 기저에 있는 루트 코즈라든지 그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서 여러 차례 실시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스위스 치즈 모델에 있어서 갭을 메꾸는 프로텍션, 방어, 층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용하게 예방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좀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나 양질의 CCPS나 고학책 소개시켜주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